건설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유승현 트림블 건설 부문 대표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림블의 한국 건설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유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시작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림블이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림블은 스마트 건설이라는 그 어떤 워딩 훨씬 이전에 이 분야를 위해서 다양한 그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며 이 업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숫자들은 아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보시는 와중에 제가 트림블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림블은 7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전신은 HP에 있는 GPS 사업부였고요. 그 이후에 분사가 되어 트림블이라고 하는 현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약 한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는 기술 축적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축적된 기술을 특정 산업 분야 또는 어떤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방안을 구축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2기에 해당하는 2000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말씀드렸던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각 요소 기술들을 확보한 회사들을 다수 인수를 해서 현재 산업계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차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코어 산업 분야를 보면 저희가 핵심 기술로 축적했던 그 포지셔닝 기술, 그러니까 GPS 포지셔닝 기술을 토대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일단 5개의 메인 산업 분야에서 저희의 어떤 그 솔루션의 구성을 마쳤고요. 물론 이 기본 기술들 또는 솔루션들을 토대로 이외에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솔루션의 어떤 이 기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중에서도 건설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트림블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건설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스마트 건설, 즉 이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였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디지털 전환하면은 그 방향을 사내의 각종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제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듯이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그 전환이란 또는 디지털 전환이란 내용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일단 건설에서 보면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는 그 시작점을 만약에 저희가 건설을 공장과 같이 어떤 특정 솔루션들을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찍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건설 산업계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저희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봤었을 때 가령 인력 구조의 문제를 그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어떤 사례를 보시면 캐나다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건설 산업 근로자의 약 한 20% 정도 되는 그 비중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 산업이 아닌 다른 이제 직업을 찾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건설사들의 어떤 그 내용을 취합을 해봤을 때
건설사들이 현재 테이크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보면 5%를 상회하기는 좀 어려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5%라고 하는 숫자는 S&P 기준으로 봤을 때 50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대부분보다 낮은 숫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단 일반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든 프로젝트는 뭐 비딩 또는 텐더를 진행하게 이제 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아마도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서 보신 사례와 같이 일단 진행을 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그 텐더에 들어왔던 다른 업체의 클레임으로 인해서 공기 전체가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이 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역시 이제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너가 다양하다고 봤던 사례에서는 그 다양한 프로젝트 오너들의 바라보는 방향이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시키는만 돼도 상당한 그 시간이 소요됨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한국의 사례를 듭니다만 건설 그 산업계 자체의 레이어가 너무나 다단계 또는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굳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부분의 어떤 그 작은 이 업계를 지지하는 대부분 그 업체 숫자가 직원 수가 뭐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또 보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건설업계 자체의 그 보수성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도입하는 데 있는 허들이 다른 일반적인 산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이제 저희는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더하여 저희가 맥켄지에서 이제 확인한 그 내용을 봤을 때 건설 분야가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13%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단일 산업군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레코드를 보면 그 13%나 되는 글로벌 GDP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성장률은 약 한 매년 1%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그 US Bureau of Labor 해가지고 뭐 국내로 치면은 그 노동부 산하에 있는 이제 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지금 2007년부터 2019년도에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고속도로나 도로, 그다음에 이제 이 교량들의 어떤 섹터에서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또는 이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계의 챌린지들을 어떻게 이제 대략적인 산수를 계산을 해보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디지털 전환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또는 하나의 어떤 그 자료로서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수치가 대략 1조 달러, 즉 한 1,000조 원 가까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면 제가 이제 초반에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지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그 업계의 요소 기술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또는 요소 기술을 확보한 그 기업들을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건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요소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산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령 중요 자원들, 사람이나 또는 뭐 장비나 또는 이제 각종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보는 상당수 관점들이 제품에 국한되거나
또는 프로세스에 국한되거나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국한돼 있음을 저희는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상당 부분 지연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에서 만약에 풀 플로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검증된 데이터가 다양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들로 소개가 된 이후에 적용이 일부에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변화를, 건설 산업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의 한 축은 뭐였냐면, 또는 변화라기보단 성장의 한 축은 뭐였냐면, 저희는 캐터필라라는 회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단 그 요소 기술에서의 그 임프루브먼트, 그 어떤 기술의 향상을 도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 장비였기 때문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룬 이후에 지금에서는 해당 보시는 이 장표에서 여기에 하나 빠진 워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는 이 요소 기술들로 축적했던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그 각종 기술들을 융합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드는데 그 어떤 시발점이 올해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전에 보셨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게 되면, 제일 좌측에 보시면 건설 산업계를 이루는 주요한 스테이크홀더들입니다. 뭐 프로젝트의 오너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설사들이 있을 거고, 그 하부에는 뭐 일반 뭐 작은 규모의 건설사도 될 수 있고, 한국에서 치면은 뭐 장비를 운전하는 개인 차주분들이나 하는 이런 현장의 그 요소들이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보면 사실 그게 사람이든 또는 이제 아니면 이 장비든 측량 장비든 소프트웨어든 각각이 다 하나의 객체로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객체들이 아웃풋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측정 가능하고 측량 가능한, 또는 다른 말로는 표준화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키 엘리먼트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 저희가 뭐 가령 기존 방식에서 디지털화를 했을 때 이러한 변화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는 것은 뭐 이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굴착기가 장비를 현재는 뭐 9 to 5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날씨의 문제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무 외적 요소로 인해서 그 업무 시간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방해받거나 또는 미루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 그게 뭐 이제 원격 제어 또는 나중에는 풀리 오토노머스까지 가게 되면,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 도로를 이제 설계한다고 봤을 때 그 설계 단계에서 이미 3D 비주얼리제이션을 돼갖고 도로의 얼라이먼트까지 비단 딱 설계 도면만이 아니라 주변 지형까지 활용한 이제 얼라이먼트를 잡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미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이미 취득된 요소 기술들의 어떻게 보면 나열이고요. 뒤에는 이제 그것들이 취합됐을 때 어떻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컨티뉴어스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아직까지 이제 언맨드라기보단 사람이 실제 이 동작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작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식사 또는 이제 화장실을 가시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을 때, 마치 저희가 워드 파일이나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쓰실 때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고 이제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 작업한 위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듯이, 지금은 이제 이 각종 장비에서도 작업해야 되는 내용이 장비 안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세이빙이 되면서 언제든지 잠깐 쉬고 오더라도 다시 이 작업했던 내용을 원복해서 거기서부터 진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아직 그 이 견적 단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물론 아직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견적 단계에 이제 어떤 자동화가 도입됐을 때 그 견적의 차후에 보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부분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미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실제 테스트를 이제 상당 부분 거쳐서 일부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잘하는 이제 뭐 어떤 훌륭한 어떤 작업자나 또는 운전자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드리기보다는 초보나 또는 중급자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을 상급자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웨이스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케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제 뭐 프리마베라나 저희 이제 제품명은 틸로스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른 이제 요소 기술들의 인풋을 받아서 리니어하게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스케줄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결과물이 전체 스케줄을 이제 반영돼서 스케줄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뭐 장비, 사람, 측량 장비, 소프트웨어 등등한 다양한 이제 현장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해서 전체 공기의 진행 수준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볼 수도 있고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미 디지털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AR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측량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장비에서도 AR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할 내용을 뭐 미리 이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요소 기술들이 제공드리는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케줄러나 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저희 이제 툴들을 접합하여 거기서부터 저희가 예전에 좀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들어봤던 저스틴 타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여기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또 이제 이 디지털화의 키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를 가는 이 어떤 여정에 보시면 저희가 전환이 필요한 또는 이제 전환이 됐을 때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이제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리스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각종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뭐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런 사람과 각종 기술들이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계시는 그 각종 작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요소 기술들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그거에 이제 신뢰성에 이제 의심을 갖는다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뭐 적용 또는 도입 또는 이를 통한 생산성의 확보 또는 안전성의 확보 또는 공기의 단축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제품도 제품이지만 제품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그것을 이제 자가화시키는 그러니까 프로세스화 시켜서 마치 기존에 이제 작업하던 내용처럼 지금 이제 이미 뭐 작업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방법이 마치 지금 작업하시는 내용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바로 그 모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효율성이나 또는 생산성의 향상 등등이 확보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내용은 바로 최근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림블의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각종 요소 기술들을 취합하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캐터필러와 같은 이제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그 솔루션들은 최근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제대로 붙지 않으면 그냥 요소 기술로서 그 빛을 발할 뿐이지 뭐 이런 커넥티드 컨스트럭션 또는 디지털 컨스트럭션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데이터를 이제 그 제공하는 하나의 그 요소 기술로서의 역할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AWS랑도 해보고 해봤을 때 현장에서 가장 이제 사용하기 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답은 저희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차후에 이제 만들어갈 한 20년 동안의 그 여정은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침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앞단에 이제 두 가지 워크플로우들에 대한 집중을 주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커스터머 센트릭 도메인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실제로 발생하는 그 워크플로우들을 얼마나 잘 그들이 이제 고객분들 또는 이제 건설사에서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느냐가 그 메인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디지털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SC에 기반한 건설 산업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 준비하셨습니다. 이준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의 이준성입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뭐 회사 소개로 시작하셨는데요. 저도 아마 제 과 이름을 보시면 되게 이게 건축공학과인지 뭐 도시계획학과인지 또는 뭐 건축학과인지 지금 혼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희 과는 건축공학과가 전신이고요. 사실 2017년부터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라고 이름을 바꿨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오늘 저희가 산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맞춰서 학교도 여러 변화를 워낙 많이 겪다 보니 기존에 저희가 건축공학 분야뿐 아니라 또 데이터를 좀 도시까지 그 영역이 또 연계가 돼서 좀 데이터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시 재난이라든지 또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육 수요가 커져서 그에 따른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도 되게 변화에 좀 둔감한 조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여러 가지 뭐 건축학, 공학 분리라든지 또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또 젊은 학생들의 또 호감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를 했었고요. 이 변화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도 과목들을 각 교수님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들을 일부 포기하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화의 위기의 변화에 대응으로서 했던 거고 어쩌면 오늘 이런 저희가 스마트 건설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건설 엑스포 하는 이런 우리 저희 의미 중에 하나도 이 건설 산업을 통한 뭐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과연 우리 건설업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또 계속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거창하게 건설 산업의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희 OSC 연구단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4년의 동안 저희 OSC 연구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OSC 연구단이 마무리되는 23년도 시점에는 저희가 OSC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공유해 드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얼마나 더 발전된 방향으로 건설 산업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비전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제목은 거창하게 미래 전망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저희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변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런 것들의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이 OSC 연구단에서 어떤 실증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기를 마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OSC 확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을 좀 더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갈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 산업의 어떤 현황과 그런 어떤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산업 구조라든지 생산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근로 환경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 이런 관점에서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OSC 연구단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굉장히 진부한 슬라이드입니다. 70년대부터 해서 저희 기간 산업으로서 양적인 또는 질적인 성장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요. 특히 2020년 들어오면서 저희가 한참 2018년, 19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모든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지면을 범람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또 이게 온통 코로나로 도배가 됐죠. 2020년에 과연 건설 산업은 저희 2020년을 넘어가면서 건설 산업은 과연 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어떤 평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도 얼마 전에도 또 모 일간지에서 대학 평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항목이라든지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어떤 추세는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를 해왔던 우리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2016년에 6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 많은 삶에 또는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뿐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코로나가 없었다고 안 일어날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단지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굉장히 단기간에 저희가 직접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이라는 거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벌써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조사를 했던 건데요. 예상했던 바대로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것들은 항공이라든지 레저 이런 부분일 거고, 건설업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직종이죠. 아무래도 대면 활동이 전제돼야 되니까.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그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인가라는 것들에서 건설, 철강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기대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변화에 건설 산업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내재하고 있다, 그런 거를 반증해주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봤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 산업 그린 뉴딜 9대 핵심 과제라든지 또 디지털 혁신 7대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시면 여기서 좀 제가 붉은 폰트로 표시된 것들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이라든지 리모델링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디지털화 좀 OSC라는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후반부에서 그런 계를 같이 하면서 OSC 연구단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같이 알려드리면서 또 많은 또 앞으로도 자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지혜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또 요청의 자리로서 저희가 이렇게 장표를 좀 마련했고요. 아래쪽 보시면 우리 모듈러라든지 또 지금 PC, 제가 나중에 대해서 OSC에 대해서 좀 다시 그 분류에 대해서 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할 텐데요.
사실은 아까 저희가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의도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OSC도 지금 사실은 현업이라든지 학계에서도 굉장히 혼재된 용어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뭐 프리팹이라든지 공업화 건축이라든지 또 뭐 모듈러 자체도 이게 소재도 여러 가지고 결합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서요. 제가 한번 그것들은 저희 연구단에서 나름 정의한 그런 정의는 한번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사회적 합의를 좀 마련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합니다. 뭐 아까도 나왔던 장표입니다. 저희 그 건설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그런 장표고요. 또 이 장표는 제가 오늘 디지털화라는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일대 필립 번스타인 교수가 어떤 건설 생산 체계에 있어서의 정보 손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설명하는 장표인데 좀 효과적이라서 제가 좀 여기다 실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건설업을 어떤 일상적인 그 발주자부터 시작해서 설계, 또 구매, 시공, 또 유지 관리까지 어떤 일방향적인 정보 흐름, 또 이런 과정에서 정보 공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을 이제 표현한 장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른쪽과 같이 각 참여 주체 간에 좀 데이터 손실이 없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늘리고 또 활용하는 또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될 텐데요. 사실 그러려면 디지털화가 굉장히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도 많은 분들이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산업 전반적으로 정착화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고, 물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또 나아갈 바를 비전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업에서는 좀 약간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서 계속 가다 보면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IoT, 뭐 빅데이터, AI, 뭐 너무나 많은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화라는 게 특히 건설에 있어서 디지털화라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프로젝트의 특성이라든지 그 조직의 역량이라든지 그 인식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인프라적인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요소 기술적으로 또 각자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통상 우리가 디지털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생산 방식, 뭐 상품, 산업 환경,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저희가 생산 방식 어떤 프로세스를 효율화를 가한 것만 이제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저희 어떤 건물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 상품 자체라든지 또 산업 환경이라면 제도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활용하는 소비자나 생산 참여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의 방식들이 같이 이 디지털화에 맞는 것들이 같은 궤를 하지 않으면 이 디지털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시작부터 실패의 어떤 씨앗을 잉태하면서 시작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발전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건설업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놀라운 장표도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거의 농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많은 이유가 좀 디지털화가 여러 분야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 원인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서 건설 생산 방식이라면 제가 저도 학생 때부터 배웠던 게 건설의 특징 하면 현장 중심의 생산, 그래서 리스크도 많고 변화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가 현장 중심의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OSC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업화 건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조 방식을 도입한 건설 생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표현의 하나로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후반부에 또 OSC에 대한 저희 연구단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산 방식의 변화에 하나의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지금 저희 연구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년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저희 나라의 어떤 탈현장화라고도 하죠, OSC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팽팽해요. 근데 긍정적인 것들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이다를 얼로 포함시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나중에 이 로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조직의 규모라든지 또 어떤 직종에 따라서 약간 그 바라보는 시야는 시선은 좀 다르다, 온도차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발견했고요. 아시다시피 OSC는 뭐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현장 생산에서 일부 공장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OSC에 대한 생산 방식인 건데요. 보시면 이제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당연히 물리적인 어떤 공기가 줄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이 올라갈 것이다. 또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또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OSC를 한다 그래서 뭐 공기도 줄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안전도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에 더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OSC를 활용한 어떤 그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그 데이터들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기존의 생산 방식, 현장 생산 방식인 거고요. 이제 푸른색으로 된 것들이 OSC 방식으로 공급된 그런 주택들에 대한 평가인데요. 전반적으로 OSC가 좀 더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OSC가 좀 더 성능이 낮은 부분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과연 이 프로젝트 목표가 뭔지 또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잘 거기에 적절한 생산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 조직에 제일 적절한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노동 시장의 변화라든지 또 기능 인력 공급이라든지 또 요즘 최근 탄소 중립도 나오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제약으로 점점 현장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건 관련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갑자기 이제 이런 카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심술이라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이제 유명했던 만화인데요. 그분이 65년도에 2000년대를 예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20년 더해서 2020년, 2021년 오늘로 봐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스마트폰부터 해서 무빙워크, 또 태양열 주택, 전기자동차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지금 그린 것 같이 그때 65년에 50년도 전에 이런 것들을 그렸을까, 그런 아주 굉장히 신기해서 이 카툰을 항상 제가 이런 자료에 넣고 있고요. 이거는 더 예전이에요. 빌마르라고 프랑스의 어떤 작가인데요. 1910년도에 예측한 2000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킥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AI 스피커, 제일 아래쪽 보면 말하는 대로 타이핑 쳐주는 AI 스피커 개념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저는 약간 3D 프린팅 개념과도 유사한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이 양반이 2000년도에는 건설 현장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1910년도에. 여기 왼쪽에 부스에 보시면 아키텍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트 오른손에 도면이 지어져 있어요.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보시면 공장에서 기계가, 장비들이 무인으로 벽돌들을, 모듈화된 벽돌들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OSC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상상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구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은 WF에서 2018년도에 앞으로 향후 건설업을 주도할 10개의 기술을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늘 설명됐던 디지털화들 다 나왔을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프리패브화 또는 모듈화 건설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또 제시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뭐 이러한 지금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적용되는 사례들을 좀 컷컷으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렸었고요. 뭐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굉장히 뭐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제가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OSC 저희 연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를 시작할 텐데요. OSC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탈연장화 또는 뭐 제조합 공업화 이런 얘기 되는데요. 소재는 사실 다양합니다. 우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도 있고요. 또는 철제, 강제로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실은 목재, CLT라 그러죠. 목재를 베이스로 되는 OSC들이 소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조적인 거를 보면 기둥 보시기는 라멘조라든지 또 패널 타입의 벽시 또는 아예 박스 타입으로 만드는 볼륨메트릭 박스로 만들어서 뭐 사틴지 끼워 넣는 인필 방식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립도에 따라서는 그냥 부재 수준, 엘리멘트 수준으로 나올 건지 또는 그것들 좀 더 결합돼서 컴포넌트 파트로 되는 뭐 설비화된다든지 외벽 복합 판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또 완성체 자체로 그 유닛화되는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철강 모듈러들은 되게 보면 유닛 타입으로 되어 있죠. 또는 UBR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소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될 거고요. 구조는 라멘이나 벽식 구조들을 많이 쓰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도는 부재나 부품 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PC 박스로 하는 것들을 지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혹시 다른 발표에서 저희 연구단을 보시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제가 뭐 몇 개를 뭐 카테라라든지 뭐 카테라든 뭐 빛과 그림자가 있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카테라라든지 또 캐나다의 목재 기반의 OSC 회사, 또 스페인의 PC 기반의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오미프레사라는 그런 회사라든지 또 중국의 이건 너무 클립이 많이 나오는 BSB 회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OSC 중에서 모듈러, 강제 모듈러로는 지금 실증 사업들이 몇 개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텔이라든지 기숙사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강점을 갖고 있고, 지금 중고층, 13층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예정이고요. 이제 PC, 아까 말했던 PC도 지금 LH에서 사실은 90년대 이후 사실 200만 호 할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PC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당시에 품질 관리 실패로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괴멸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생산 방식, 새롭다기보다도 다양한 생산 방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건설 어떤 생산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이 연구단과 별도로도 그 전부터 지금 PC 시범 사업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 연구단에 또 그것들을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단은 보시면 제가 제목을 보시면 OSC 기반 공동주택 생산 시스템 혁신 기술이에요. 저희가 어떤 요소 기술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설계 단계부터 또 제조, 시공, 또 유지 관리 뭐 이런 모든 단계들이 어떤 통일된 관점에서 같이 바라봐야지만이 저희가 이 OSC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추진 전략 4번 보시면 수요처 연결하는 게 LH와 SH가 참여해서 각자 그 기관에 맞는 그런 실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그 요소 기술들이라든지 또 제도 정책적인 것들이 발현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좀 검증하는 그런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이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의 세부로 나눠져 있어서요. 1세부는 주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요. 지금 4개의 워킹 그룹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은 LH가 본인들이 이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스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고요. 또 오른쪽 상단은 보시면 뭐 히림이랑 또 DA 건축 또 구조사무소의 나이스트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OSC PC에 맞는
구조적인 것들, 생산 것들을 감안한 설계를 지금 같이 구성하고 있고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DFMA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와 생산, 그 제조, 생산, 운송 또 시공을 고려한 그런 어떤 설계적인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콘크리트 학회인데요. 우리나라 구조 설계 기준이 PC 쪽이요. 93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개정된 게. 그리고 20년 넘게 방치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기준으로서 개발하는 것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도 네 번째 워킹 그룹은 대우건설 DL로 바뀌었죠. DL이나 까미 ENC들이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또 주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옥탑층의 프리페브화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유니트화된 거라든지 또 누수라든지 또 단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각 워킹 그룹이 아까도 나왔었지만 저희가 그 산업체들과 학계 또 연구계들이 좀 같이 파트너로 돼서 진행되면서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워킹 그룹은 공장과 시공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오늘 디지털화와 좀 궤를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이 PC니까 이 설계, 빈 기반의 설계부터 그것들이 제조 공장에 넘어가고 또 제조 공장에서 운송, 또 현장과의 어떤 공정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공장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 아까 말했던 데이터들을 계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성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고 그 데이터들이 또 시공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공성을 확보하고 또 품질 정보들을 이어서 정보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번째 워킹 그룹은 보시면 SH가 본인들의 사업 특성에 맞는, LH 같은 경우는 단지형 PC 주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SH 같으면 소규모 도심지에 복합화 건물을 그 자기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PC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는 이 건설기술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프라, 제도 정책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참조할 수 있는 적정 공기라든지 공사비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공장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인증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OSC는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분야가 선도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 있겠지만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한 발 한 발 같은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 연구단에 제안해 주실 거라든지 또 여러 나눠 주실 또 의견들은 언제든지 아까 보여드린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자문도 좀 계속 구하고 또 요청을 더 드려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자리를 삼고자 합니다.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